8월 29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이 종목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쉽게 얘기하면 현재 위치는 매수의 범주가 된다. 현재 보이시는 이 분홍색 라인 근처에서 조정 종결 가능성 언급 드리고 약 409불에서 매수 의견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곧바로 상승 크게 나와 주었고 매수가 대비 약 8%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PC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매수 들어갈 종목 멤버십 영상에 오늘 소개 예정이 있으니까 다들 참고 바랍니다. 일단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현재 보이시는 이 분홍색 라인 정확하게 찍고 올리고 있고 현재 상단 저항도 강하게 돌파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갈 수 있는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따라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 라인을 426 정도 잡으시면 되고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인 상단 저항에 리테스트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다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상승의 폭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졸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졸브 AI도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최대 3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이평선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200일선 그리고 이 상단 저항을 뚫는 걸 도전하는 보신 것처럼 어제 3부를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200일선 그리고 이 상단 저항을 돌파하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어제 그대로 상단 저항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리졸브는 다시 한번 이 상단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고 앞으로의 관점은 멤버십에서 다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따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PC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경제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CPI, 그리고 PPI, 그리고 제일 중요한 PCE입니다. 먼저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말 그대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한마디로 쉽게 기업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PI, PPI에서 중요한 요소들만 뽑아서 보는 게 바로 PCE, 오늘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보는 건데 왜 이 물가가 중요하느냐, 물가랑 주식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미국 경제에서 물가가 중요하냐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하는 이 투자액을 동일 선상으로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쉽게 우리가 만약에 라면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원래 2개 살 거를 하나밖에 못 사게 됩니다. 이 말을 직역해보면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말이고 소비라는 말을 투자로 바꾸면 투자액이 줄어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를 2주를 살 돈을 한 주밖에 안 산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돈이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말이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돈을 아끼게 되고 그 말은 투자를 줄이게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포함해서 투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PCE가 오늘 높게 나오면 어떤 해석으로 나오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PCE가 높다라는 건 결국 물가가 높다라는 거고 그 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서 소비와 투자를 줄여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PCE가 낮게 나온다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예측치를 보면 저번 달에는 2.6이 나왔고 이번 예측치는 똑같이 2.6입니다. 그러면 몇이 나와야 좋은 데이터냐라고 물어보시면 쉽게 2%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데이터고요. 그리고 3%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예측치보다 더 낮게 최대한 2%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스닥 차트를 돌아와서 보면 현재 헤드앤숄더로 보였던 작은 오른 어깨는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상승으로 컨펌이 나기 위해서는 전 고점을 뚫어 넘어서 종가로 마감을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컨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게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되는 PC 데이터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PC 데이터를 중요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인 관련주 몇 개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래티지고요. 일단 스트래티지는 현재 이 분홍색성 라인에서 버텨주고는 있는 모습인데 오늘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현재 위치에서 쌍바닥 형태로 바로 곧바로 치고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상방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이 평행 추세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크게 결국 이 추세 안에서 총 3파동으로 러닝 플랫 형태로 최대 280에서 270까지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340이 지지 라인이었는데 어제 뚫고 끝났기 때문에 일단 최소 다시 한번 이 340은 위로 복귀를 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옵션상 290 그리고 300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똑같이 오늘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저는 최대 이 평행 추세의 하단 라인 최대 270에서 260 정도 여기까지는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60에서 270 여기가 하방으로 뚫리기에는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 말은 코인베이스는 260에서 270 이 사이가 오면 좋은 매수의 범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코인베이스도 결국 오늘은 PC라는 매크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니까 데이터 보고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샤프링크 게이밍 보겠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은 이 상단 추세 뚫었지만 어제 이더리움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단 추세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테마주에서 현재 보이시는 삼각수렴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삼각수렴 형태가 이런 밈주에서 가장 개미들을 털어먹기 좋은 차트입니다. 개미들은 이런 데서 한 번에 10% 20% 오를 때는 못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서 크게 물리고 그리고 물을 타서 가져가다가 이 위치에서 살려주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하방으로 꽂는 이런 위아래 무빙으로 개미들이 많이 털리기 때문에 차트 모양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거는 무조건 수익을 줄 때 챙겨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샤프링크는 현재 이 하단 추세 라인 여기를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위치에서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오늘의 변동성을 보고 상방으로 간다면 최소 20일 이상 안착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 하방으로 좀 뚫린다면 아래에서 모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더리움 차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오늘 데이터를 유심히 봐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비트마인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현재 차트만 봤을 때는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이 상단 추세 저항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이평선도 다 역배열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크로적인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상단 추세 뚫지 못하면서 하방으로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위치부터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최대 38 정도까지 매물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라인이고요. 똑같이 비트마인에 대한 접근도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최소 상단 추세를 뚫는 걸 확인을 하고 이때 추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랜만에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저는 현재 이 위치가 다이아고날 패턴이 한 파동의 마지막인 5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1파가 연장된 형태로 현재 지금 위치가 한 파동의 마지막인 5파 진행 중이 맞다면 다음 파동은 이 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 2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점을 살펴보면 현재 상단 추세 저항에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한다면 상단 추세를 뚫고 최소 216에서 217을 4시간봉 이상 위에서 놀고 있다면 또는 강하게 바로 치고 올린다면 연장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보이시는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보는 최대 조정의 폭은 노란색 추세 라인 부근인 160입니다. 솔라나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데이터 보시고 상단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부분적으로 수익 챙겨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오늘 발표 전에 현재 차트 모양을 봐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행 추세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다시 한번 추세 상단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현재는 추세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방 이탈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반등파 이후에 결국 추세 하단 리테스트를 한 이후에 하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상승해서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의 최대의 폭은 저는 1차적으로는 106에서 107 여기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은 파란색 추세 라인인 100K에서 90K 후반대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오늘 PC 데이터가 중요해 보이니까 추가적인 관점은 텔레그램 방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6월부터 약 2000K부터 올라온 강한 상승 추세 간에 지켜온 노란색 하단 추세 라인을 현재 보시면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PC가 좋게 나오면서 다시 강하게 이 추세 위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은 저는 이미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오른 이 하나의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파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그 폭은 일단 K 후반대에 먼저 보고 있고, 정말 많이 빠지면 한 3,300에서 3,400 정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관점은 저도 오늘 데이터 보고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 추가적으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멤버십 분들은 오늘 데이터 좋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으니까 멤버십 영상이랑 텔레그램 방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 구독자분들 전용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보시면 옵션 상황이랑 그리고 종목들 한 번씩 같이 공유 드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댓글,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